이 마을은 워낙 험하고 높은 봉우리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바깥 세상의 어지러운 소식들은 고개를 넘지 못한 채 찬바람에 흩어져 사라지곤 했으며 오로지 맑은 계곡물이 돌틈을 지나며 내는 청아한 소리와 이름 모를 산새들이 나무 위에서 조잘거리는 소리만이 마을의 정막을 기분 좋게 깨워주곤 하던 참으로 평화롭고 한적한 곳이었지요. 특히 차가운 겨울이 찾아와서 하얀 한방 눈이 온 산천을 소복하게 뒤덮기 시작하면 마을 전체는 마치 커다란 하얀 소미불을 덮은 것처럼 포근한 정취에 푹 잠겨들었고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에서 화로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따뜻한 군밤을 나누어 먹으며 서로의 안위를 묻고 기나긴 밤의 이야기를 꽃피우며 살아가던 시절이었습니다. 마을에서도 가장 높은 곳, 산등성이를 등지고 선 외따른 초가집 한 채에는 달래라는 이름의 어여쁜 처녀가 나이든 할머니를 모시고 단둘이서 단란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아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다른 아이들과는 분위기가 달랐는데 맑은 시냇물처럼 깨끗한 눈망울 속에는 가끔씩 알 수 없는 깊은 사연이 담긴 듯한 단단한 기운이 서려 있었고 걸음걸이 하나에도 흐트러짐이 없어 마을 어른들은 달래를 보며 참으로 기품 있는 아이라고 입을 모아 칭찬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정갈하게 쓸고 할머니의 아침 식사를 정성껏 준비한 뒤 등짐을 메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귀한 약초를 캐거나 횟감을 구해오며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는 효심 깊은 손녀였기에 마을에서 달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달래가 살고 있는 초가집 뒷마당에는 아주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그 아래에는 할머니가 목숨처럼 아끼는 작은 장독대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는데 사실 그곳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집안의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밤마다 달래를 불러 앉혀놓고는 낡아서 색이 바랜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보여주곤 하셨는데 그 안에는 놀랍게도 날카로운 날이 중간에서 뚝 부러진 채 녹슬지 않고 서늘한 빛을 내뿜는 낡은 칼 한 자루가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칼이 우리 집안의 뿌리이자 네가 지켜야 할 운명이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며 언젠가 하늘이 정한 때가 오면 이 부러진 칼날이 다시 빛을 발하고 너의 몸속에 잠들어 있는 뜨거운 기운이 깨어나 세상을 이롭게 할 것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남기시곤 했습니다. 달래는 할머니의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자신은 그저 평범한 산골 처녀일 뿐인데 그런 거창한 운명이 정말 있을까 싶어 고개를 저으며 애써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달래는 아주 어릴 때부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거나 듣지 못하는 먼 곳의 소리를 듣는 재주가 있었고 산짐승들이 나타나 위협을 가하려 할 때면 자신도 모르게 몸이 먼저 반응하여 날렵하게 몸을 피하거나 막대기 하나로도 맹수를 쫓아버리는 기이한 능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자신의 힘이 두렵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늘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남들 앞에서는 그저 조용하고 얌전한 처녀로 살아가려 노력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마치 무언가 커다란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처럼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추위가 매서웠고 산골 마을에는 예년보다 훨씬 많은 눈이 내려 마을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긴 채 각자의 집안에서 추위를 피하기 바쁜 날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추위에 떨고 계실 할머니를 위해 아침 일찍부터 숲으로 들어가 마른 나무를 모으고 있었는데 평소와 달리 산속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고 새들조차 숨죽여 울지 않는 기묘한 분위기에 절로 등 뒤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예감을 떨칠 수 없었지만 서둘러 팩감을 챙겨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재촉하며 눈이 쌓인 산길을 조심스럽게 내려오고 있었는데
멀리서 들려오는 거친 말소리와 말발굽 소리가 평화롭던 산골의 정적을 무참히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달래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는데 낯선 옷차림을 한 덩치 큰 사내들이 마을 곳곳을 뒤지며 사람들을 위협하고 곡식과 귀중품들을 무자비하게 빼앗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근 산맥을 무대로 악명을 떨치던 산적떼들이었는데 겨울 식량이 부족해지자 험한 길을 뚫고 이 외딴 산골 마을까지 내려와 행패를 부리고 있었던 것이며 마을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공포에 질린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억누르며 가장 먼저 뒷산 너머에 있는 자신의 집을 떠올렸고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가 홀로 계실 집을 향해 눈밭을 가르며 미친 듯이 달려가기 시작했는데 머릿속에는 오직 할머니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집에 도착했을 때 달래는 마당에 서 있는 험상궂은 사내들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 중 가장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는 시커먼 수염에 흉터가 가득한 얼굴로 할머니를 위협하며 무언가를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자신도 모르게 손에 쥐고 있던 횟감용 낫을 움켜잡았고 할머니의 겁에 질린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은 분노를 느꼈지만 상대는 수많은 사람을 해쳐본 듯한 살기를 내뿜는 산적들이었기에 함부로 움직였다가는 할머니가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적 두목은 할머니의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다 마침내 뒷마당에 있는 장독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할머니는 그곳만은 안 된다며 필사적으로 그의 앞을 가로막으려다가 사나운 발길질에 뒤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할머니가 차가운 눈바닥에 쓰러지는 모습을 본 달래의 눈에서 번뜩이는 안광이 스쳐 지나갔고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마당으로 뛰어들어 쓰러진 할머니를 부둥켜 안으며 산적들을 매섭게 쏘아보았습니다. 산적 두목은 갑자기 나타난 달래의 미모에 잠시 넋을 잃은 듯하더니 이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이 산골짜기에 이런 보석 같은 처녀가 숨어 있었을 줄이야. 오늘 운수가 참 좋구나라고 말하며 달래에게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달래는 할머니를 등 뒤로 숨긴 채 손에 쥔 낫을 앞세워 경계의 태세를 갖추었지만 속으로는 제발 이 위기가 무사히 넘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그 순간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정체 모를 뜨거운 기운이 소용돌이치며 마치 잠자던 거대한 용이 기지개를 켜는 듯한 기이한 진동이 온몸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산적 두목은 달래의 가녀린 몸짓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다가와 그녀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리려 했지만 달래는 찰나의 순간에 고개를 돌려 그의 손길을 피했고 그 움직임이 너무나 빠르고 정교하여 산적들조차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두목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는 듯 껄껄 웃으며 어허, 이년 보게나 제법 영리하게 구는구나. 하지만 내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으냐 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다시금 그녀를 덮치려 했고 그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달래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환상과 낯선 검법의 동작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저절로 반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와중에도 달래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아이야, 참아야 한다. 아직은 때가 아니니 제발 몸을 사려라라고 간절한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이미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터지기 일보 직전의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을 저편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비명과 산적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들려왔고 평화롭던 산골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가고 있었는데 달래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인 것만 같아
괴로움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이 조용한 마을에서 약초나 캐며 늙으신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는데 왜 하늘은 자신에게 이런 가혹한 시련을 주시는 것인지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지금 당장 눈앞의 악당들로부터 마을과 할머니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달래가 고개를 숙이고 부들부들 떨고 있자 산적 두목은 그녀가 겁에 질려 항복하는 줄로 착각하고는 더욱 기세등등하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잡으려 손을 뻗었으며 그 순간 하늘에서는 갑자기 천둥 소리와 같은 굉음이 울려 퍼지며 산속의 모든 짐승이 일제히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산적 졸개들은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에 당황하여 주위를 살피기 시작했고 산적 두목 역시 멈칫하며 하늘을 우러러 보았지만 이내 코웃음을 치며 다시금 달래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 달래의 분위기는 완전히 변해 있었는데 숙이고 있던 고개를 천천히 들어 올린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평범한 처녀의 것이 아닌 마치 전장을 호령하던 장수의 기상과 왕실의 존엄을 지키는 호위무사의 서늘한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녀를 둘러싼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는 듯 하더니 이내 강력한 소용돌이가 되어 산적들을 밀어내기 시작했고 달래의 발밑에 쌓여있던 눈들이 허공으로 솟구치며 마치 은빛용이 승천하는 듯한 장관을 연출하자 산적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아, 드디어 잠들었던 호위무사의 혼이 깨어났구나. 이 가문을 지탱해온 그 고귀한 피가 오늘에야 비로소 이 아이를 통해 세상에 나오는구나라고 읊조리며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래 자신도 자신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강력한 힘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며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팩감용 낫은 어느새 은은한 청색빛을 내뿜으며 전설 속의 복엄 못지않은 위용을 드러냈고 달래는 단 한 번의 깊은 호흡으로 마음을 가라앉힌 뒤 산적 두목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내디뎠는데 그 걸음마다 땅이 미세하게 진동하며 엄청난 압박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산적 두목은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이 작은 처녀가 갑자기 거대한 산처럼 느껴지는 기이한 현상에 당황하며 칼을 뽑아들었지만 달래의 눈에는 그의 움직임이 마치 멈춰 있는 것처럼 느리게만 보였습니다. 달래는 자신의 몸속에서 흐르는 기운을 손끝으로 모으며 평생 단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고난도의 무예 동작을 자연스럽게 펼쳐 보였고 그 우아하면서도 치명적인 움직임의 산적들은 감히 다가설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넋을 잃고 바라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봉인이 풀린 것은 아니었기에 달래는 극심한 두통과 함께 과거의 기억들이 폭포수처럼 밀려오는 고통을 참아내야 했으며 그녀의 이마에는 차가운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지만 할머니와 마을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적들을 응시했습니다. 마을 사람 중 몇몇은 산적들에게 끌려가다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자리에 멈춰서서 입을 벌린 채 달래를 바라보았고 평소에 얌전하기만 하던 달래가 저런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달래가 아니야. 저건 마치 선녀가 강림한 것 같아 혹은 아니 전설 속에 나오던 나라를 지키던 장군님의 기세야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산적들은 마을 사람들의 이런 반응에 더욱 불안감을 느끼며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산적 두목은 소리를 지르며 부하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지만 이미 달래의 기세에 압도당한 졸개들은 발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고 결국 두목 자신이 직접 칼을 휘두르며 달래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달래는 눈앞에 닥친 칼날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하며 손을 뻗었는데 놀랍게도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뿜어져 나온 투명한 기운이 두목의 칼날을 정면으로 막아내며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칼을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두목은 자신의 보검이 한낱 처녀의 손가락 끝에 부러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부러진 칼자루를 바라보았고 달래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더 이상 이 신성한 마을을 더럽히지 말고 당장 떠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의 검이 당신들의 죄를 엄히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산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한 무게감이 있었고 그 소리를 들은 산적들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무기를 땅에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산적 두목은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는 듯 품속에서 단검을 꺼내어 다시금 달래를 기습하려 했고 그 비겁한 행동에 분노한 달래는 마침내 가문의 비기인 왕실 호위무사의 비수를 펼치기 위해 자세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주변으로 눈보라가 휘몰아치며 강력한 바람의 장벽이 형성되었고 그 장벽 속에서 달래의 모습은 마치 수천 개의 잔상으로 나뉘어 산적들을 포위하는 듯한 환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산적들은 자신들이 귀신에 홀린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비명을 질렀고 일부는 이미 정신을 잃고 눈밭에 쓰러졌으며 두목 또한 거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뒷걸음질을 치다 뒤에 있던 나무에 부딪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달래는 그를 단죄하려 했지만 할머니의 간곡한 시선이 머무는 것을 느끼고는 잠시 동작을 멈추었으며 대신 강력한 기공을 발산하여 산적들의 무기만을 모두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공포 대신 경외심을 품고 달래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산적들은 무기가 모두 파괴되자 더 이상 싸울 의지를 잃고는 서로를 부축하며 산 아래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두목 역시 비틀거리며 일어나 네 이놈들 감히 나를 이렇게 만들다니 두고 보자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고 달래가 한 걸음 더 다가서자 혼비백산하여 주랭랑을 쳤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고 달래는 산적들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진 것을 확인한 뒤에야 긴장이 풀린 듯 바닥으로 무릎을 꿇으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는데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던 푸른 기운도 서서히 잦아들며 원래의 평범한 모습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급히 달려와 달래를 품에 안았고 장하다. 내 새끼, 드디어 네가 네 운명을 받아들였구나.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다. 내 몸 안에 힘이 깨어났으니 앞으로 많은 시련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깨달으며 걱정과 대견함이 섞인 목소리로 달래를 다독였습니다. 달래는 할머니의 따뜻한 품에서 안도하며 눈물을 흘렸고 자신이 방금 행한 일들이 정말 현실이었는지 꿈이었는지 분간이 가지 않아 멍한 표정으로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달래의 집 마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모두가 그녀를 향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절을 올렸지만 달래는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그저 마을이 무사해서 다행이라는 말만을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래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문들이 가득했는데 자신이 왜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할머니가 말씀하신 가문의 운명이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갈증이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뒷마당 장독대 아래에 숨겨져 있던 그 부러진 칼날을 떠올렸고 그 칼날이 자신의 힘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직감하며 언젠가는 그 칼을 다시 하나로 합쳐 자신의 정체를 온전히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달래는 마을 사람들을 안심시켜 집으로 돌려보낸 뒤 할머니와 함께 방으로 들어갔고 화로에 불을 지피며 차가워진 몸을 녹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해져서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산골 처녀로만 살 수는 없음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마을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고 내리던 눈도 잦아들어 달빛만이 하얀 세상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는데 달래는 잠든 할머니 곁에서 조용히 일어나 다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산적들이 휩쓸고 간 흔적들을 바라보며 세상에는 자신이 모르는 수많은 악이 존재하며 그들로부터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이 힘을 올바르게 다스려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달래는 보름달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자신의 힘이 남을 해치기 위함이 아닌 오직 지키기 위한 것이 되기를 맹세하며 앞으로 다가올 운명의 파도를 정면으로 맞서 나갈 용기를 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전날의 소동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평온한 모습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달래라는 영웅의 모습이 깊이 각인되어 있었고 그녀를 대하는 태도 또한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달래는 평소처럼 이른 아침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왔지만 그녀의 몸놀림은 한결 가볍고 절도가 있었으며 마을 아이들은 그녀의 뒤를 졸졸 따르며 어제 보여준 무용담을 다시 들려달라고 보채기도 했습니다. 달래는 그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음을 대비하고 있었고 산적들이 다시 돌아오거나 혹은 다른 위험이 닥칠 것에 대비해 틈틈이 자신만의 수련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겨울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달래의 집마당에는 묘한 활기가 넘쳐났고 그녀가 뿜어내는 온화하면서도 강력한 기운은 마을 전체를 감싸 안으며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손녀의 뒷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면서도 때때로 먼 하늘을 응시하며 과거 왕실에서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들과 그 속에 얽힌 가문의 슬픈 역사를 떠올리며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래가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하기 시작했으니 더 이상 숨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진실을 알려줄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며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고귀한 무사들의 영혼에게 손녀의 앞날을 지켜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이렇게 강원도 깊은 산골의 작은 마을에서 전설적인 왕실 호위무사의 후예가 다시금 깨어나는 서막이 올랐으며 이는 단순한 산골 처녀의 성장기가 아닌 잃어버린 정의와 나라를 향한 충절의 역사가 다시 쓰이기 시작하는 위대한 걸음의 시작이었습니다. 달래는 자신이 짊어진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직 다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맑고 강인한 영혼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날 밤 산등성이를 타고 흐르던 차가운 바람조차 그녀의 결연한 의지 앞에서는 부드러운 숨결로 바뀌어 마을의 평화를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달래는 부러진 칼날을 가슴에 품고 다시는 이 평화가 깨어지지 않기를 다짐하며 기나긴 겨울밤의 어둠을 묵묵히 지켜냈습니다. 마을은 전날의 소동 이후로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으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수많은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사람들의 마음을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빨래터에 모인 아낙네들은 방망이질을 멈춘 채 어제 달래가 보여주었던 그 신비로운 기운과 눈빛에 대해 소곤거렸고 들판에서 삿짚을 나르던 장정들조차 달래의 집쪽을 힐끗거리며 그녀의 정체가 정말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달래는 이런 마을의 분위기를 모르는 척하며 묵묵히 마당을 쓸고 할머니의 약탕기를 정성껏 닦는 데만 열중했는데 그녀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전날 느꼈던 그 뜨거운 기운이 잔불처럼 남아있어 언제든 다시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겨울의 매서운 바람이 문창지를 떨게 만드는 깊은 밤이 찾아오자 마을 사람들의 수근거림은 더욱 짙어져 갔고 평소 알고 지내던 달래가 아닌 마치 낯선 이방인을 대하듯 경계 섞인 시선들이
그녀의 집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김서방. 자네도 보았는가? 달래 그 처녀의 손끝에서 푸른 불꽃이 튀는 것을 말이야. 라며 마을 입구 정자나무 아래 모인 사내들은 담배를 태우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산적들을 물리쳐준 것에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평범한 산골 처녀에게서 뿜어져 나온 범상치 않은 힘이 혹여 마을에 더 큰 화근을 불러오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산적 두목 흑룡은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산채로 도망친 뒤 분노에 가득 차서 술잔을 내던지며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 난 흉터는 분노로 인해 더욱 붉게 달아올라 험악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한낱 계집애 따위에게 내 보검이 부러지고 쫓겨나다니. 이건 내 평생의 수치다. 당장 인근의 모든 무례배를 불러 모아라. 그 집구석에 숨겨진 보물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고야 말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는 더 큰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달래가 가진 힘이 단순한 요술이 아니라 왕실의 비밀과 연관된 무언가임을 직감하고는 이번에는 힘뿐만 아니라 비열한 수단까지 동원하여 마을을 다시 침략할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최고 어른이자 과거에 한양에서 벼슬살이를 했다고 전해지는 최영감님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달래의 집을 찾아와 그녀의 할머니와 마주 앉아 무거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최영감님은 달래의 맑은 눈을 빤히 들여다보더니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집안의 가업을 잇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가 너무 높으면 바람을 많이 맞는 법이라네. 달래야, 네가 가진 힘은 양날의 검과 같으니 절대 함부로 드러내지 말고 몸을 낮추어라. 라고 따끔하면서도 진심 어린 충고를 건넸습니다. 그는 세상의 이치가 강한 자를 시기하고 이용하려 드는 이들로 가득 차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이제 겨우 피어나는 달래의 운명이 혹여나 꺾일까봐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달래는 최영감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마을 여기저기에는 그녀가 왕실에 숨겨진 후예라느니 혹은 신비한 영험을 가진 무녀라느니 하는 근거 없는 소문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달래를 보면 무서워하며 숨어버렸고 평소 가깝게 지내던 옆집 순이조차 이제는 달래의 눈을 피하며 서둘러 길을 지나가고 나니 달래의 마음은 시린 겨울바람보다 더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할머니와 함께 조용히 살아가고 싶었을 뿐인데 자신의 몸속에 잠들어 있던 힘이 깨어난 순간부터 평범했던 일상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 홀로 부엌 아궁이 앞에서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달래의 마음을 아는 듯 모르는 듯 매일같이 뒷마당 장독대 앞에서 정화수를 떠놓고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리며 달래에게 가문의 내력을 조금씩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대대로 임금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키던 충직한 호위무사들이었단다. 나라에 큰 환란이 닥쳤을 때 보물을 지키기 위해 이곳 산골로 숨어들었지만 그 기계만큼은 이 칼날처럼 살아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할머니는 다시 한번 비단 보자기 속에 부러진 칼날을 보여주었습니다. 달래는 그 칼날을 만져보며 자신의 혈관 속에 흐르는 뜨거운 피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비단 이 집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명예와 정의라는 사실을 서서히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우물가에서는 평소 입이 가볍기로 소문난 박찬봉이 사람들 사이에 끼어앉아 흑룡의 산적대가 다시 마을을 노리고 있다는 흉흉한 소식을 전하며 공포를 조장하고 있었습니다. 보라고, 그 달래라는 처녀가 산적들을 건드려 놓으니 이제 우리 마을은 끝장난 것이나 다름없어.
그놈들이 이번에는 대포라도 가져와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면 어쩔 텐가라며 그는 모든 책임을 달래에게 돌리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박찬봉의 말에 동조하며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마을을 지켜주었던 달래의 은혜는 어느새 잊힌 채 그녀를 마을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위험한 여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마을 분위기를 감지한 최영감님은 다시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호통을 치며 그들의 어리석음을 꾸짖었지만 한 번 번지기 시작한 공포의 불길은 쉽게 꺼지지 않고 오히려 마을의 화합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자네들은 어찌하여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하는가? 달래가 아니었다면 이미 우리 마을은 잿더미가 되었을 것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라고 외치는 영감님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달래는 담 너머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존재가 마을에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고 달빛이 창백하게 비치는 마당에 나와 홀로 검술의 동작을 복기하며 마음을 다스려야만 했습니다. 한편 산속 깊은 곳 흑룡의 산채에서는 평소 그와 형제처럼 지내던 다른 산적 두목 독사가 합류하여 더욱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는데 독사는 흑룡의 이야기를 듣고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달래를 생포할 계략을 제안했습니다. 그 처녀의 힘이 아무리 강한들 소중한 할머니를 인질로 잡으면 꼼짝 못할 것 아니냐. 마을 사람들의 이기심을 이용하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그녀를 굴복시킬 수 있다. 라고 독사는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마을 안에 첩자를 심어 달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했고 마을 사람들이 달래를 불신하기 시작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드디어 행동을 개시할 완벽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겨울비가 진눈깨비로 변해내리던 우울한 오후의 마을 입구에는 낯선 보따리 장수 한 명이 나타나 마을 사람들에게 값싼 물건들을 풀어놓으며 달래의 정체에 대해 은근슬쩍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따리 장수는 사실 흑룡이 보낸 첩자였는데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저 위쪽 마을에서는 달래 같은 처녀를 제물로 바쳐야 산신의 노여움이 풀린다고 하더 이다라는 괴소문을 퍼뜨려 마을의 갈등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무지한 몇몇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고는 달래의 집 앞에 찾아와 돌을 던지거나 저주 섞인 말을 내뱉기도 했으며 달래는 그런 모욕 속에서도 묵묵히 참아내며 오직 할머니의 건강만을 살피며 집안을 지켰습니다. 할머니는 외부의 소란에 아랑곳하지 않고 달래를 방으로 불러앉힌 뒤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이 너를 비난하더라도 너는 너의 길을 가야 한다. 보름달이 뜨는 날 내 몸의 기운이 가장 강해질 것이니 그때를 대비해 마음을 비워두어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달래는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서 전해지는 믿음을 느끼며 눈물을 삼켰고 자신을 향한 세상의 화살이 아무리 아파도 사랑하는 가족과 마을을 버릴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마당에서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우는 상상을 하며 몸을 움직였는데 이제는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눈바람이 일고 대기가 진동하는 등 무사로서의 기량이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평소 달래에게 은혜를 입었던 약방 노인만이 몰래 찾아와 약재를 건네며 달래야, 사람들이 몰라서 저러는 것이니 너무 개의치 말거라. 곧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게다라고 위로의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달래는 그 작은 위로에도 큰 힘을 얻으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고 적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집 주변에 길을 불어넣어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하지만 산적들은 단순히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 전체를 방패 삼아 다가오려 했기에 달래의 고민은 깊어만 갔고 어떻게 하면 피를 흘리지 않고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밤낮으로 궁리했습니다.
드디어 보름달이 뜨기 사흘 전 마을 산비탈에서 수상한 횃불들이 포착되기 시작했고 산짐승들이 일제히 마을 반대편으로 도망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자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박찬봉은 제일 먼저 짐을 싸서 도망치려다 산적들에게 붙잡혀 마을 입구에 매달리는 신세가 되었고 산적들은 이제 숨길 것도 없다는 듯 마을 전체를 포위하고는 달래와 그녀의 가보를 내놓으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기심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뒤늦게 후회하며 달래의 집으로 몰려와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으며 달래는 원망스러운 마음도 잠시 그들의 비참한 모습에 가슴 아파하며 다시금 무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최 영감님은 마을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보시오. 우리가 그토록 구박하던 달래만이 유일한 희망이 아니오.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그녀를 도와 마을을 지킵시다라고 사자우를 토했고 그제야 사람들은 피와 낫을 들고 달래의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달래는 마을 사람들의 변화에 마음이 뭉클해졌고 그녀의 몸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강력하고 온화한 황금빛 기운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는 분노가 아닌 수호의 의지에서 비롯된 진정한 무사의 기운이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정중히 절을 올린 뒤 마당 한가운데서 눈을 감고 대지의 기운을 느끼며 산적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렸고 마을 전체에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습니다. 흑룡과 독사는 수백 명의 부하를 이끌고 마을 어귀까지 들이닥쳤으며 그들의 손에는 기름 섞인 횃불이 들려 있어 언제든 마을을 불바다로 만들 기세였는데 그들은 달래의 집 앞에 이르러 멈춰섰습니다. 독사는 간교한 목소리로 이복의 처녀, 곱게 칼을 내놓고 우리를 따라오면 이 무지한 마을 사람들의 목숨만은 살려주마. 어차피 저들은 너를 배신하지 않았느냐라고 이간질을 시도하며 달래의 마음을 흔들려 했습니다. 그러나 달래는 눈을 번쩍 뜨며 나를 배신한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두려움일 뿐이다. 나는 내 조상들이 그러했듯 소중한 이들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일갈하며 주위의 공기를 순식간에 차갑게 얼려버렸습니다. 산적들은 달래의 당당한 태도에 주춤했지만 두목들의 명령에 따라 일제히 화살을 쏘아 올렸고 수많은 불화살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달래의 집으로 쏟아져 내렸는데 달래는 당황하지 않고 손을 휘둘러 바람의 장막을 만들어냈습니다. 불화살들은 허공에서 맥없이 꺾여 눈바닥으로 떨어졌고 마을 사람들은 이 기적 같은 광경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으며 달래는 여세를 몰아 산적들을 향해 가벼운 도약을 하며 순식간에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달빛 아래 춤을 추는 나비처럼 부드러웠으나 그 손끝에서 나가는 타격은 바위도 부술 만큼 강력하여 산적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독사는 미리 준비해둔 도관계를 뿌리며 달래의 시야를 가리려 했고 달래는 갑작스러운 어둠과 악취에 잠시 주춤하며 중심을 잃을 뻔했는데 그때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들려왔습니다. 마음의 눈을 뜨거라. 달래야 육신의 눈은 가려질 수 있어도 무사의 혼은 결코 가려지지 않는 법이다. 라는 할머니의 가르침에 달래는 깊은 호흡과 함께 눈을 감았고 오히려 시각보다 예민해진 청각과 피부의 감각으로 적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안개 속에서도 정확하게 독사의 급소를 타격하여 그를 무력화시켰고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한 산적들은 서로 엉키며 자중질환에 빠지기 시작하니 상황은 급반전되었습니다. 흑룡은 자신의 친구인 독사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이성을 잃어 거대한 도끼를 휘두르며 달래에게 달려들었지만 이미 무사의 경지에 오른 달래에게 그의 공격은 그저 둔탁하고
느린 몸짓에 불과했습니다. 달래는 가볍게 몸을 비틀어 도끼를 피한 뒤 그의 팔목을 가볍게 쳐서 무기를 떨어뜨렸고 단호한 일격으로 그의 기맥을 눌러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렸으며 두목들이 모두 제압당하자 남은 산적들은 비명을 지르며 어둠 속으로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다시 고요해졌고 살아남은 마을 사람들은 달래의 발치에 엎드려 자신들의 잘못을 빌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으며 달래는 그들을 일일이 일으켜 세우며 우리는 모두 이 마을의 가족입니다라고 따뜻하게 다독여 주었습니다. 소동이 가라앉은 뒤 달래는 할머니에게 다가갔으나 할머니는 무리한 기도와 긴장 탓인지 기력이 다하여 방 안에서 조용히 숨을 몰아쉬고 계셨고 달래는 급히 약방 노인을 불러 할머니를 보살피게 했습니다. 약방 노인은 할머니의 맥을 짚어보더니 오랫동안 가문의 짐을 혼자 짊어지시느라 심신이 많이 쇠약해지셨구나. 이제는 달래 네가 할머니의 짐을 나누어 가질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조용히 말하며 달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달래는 할머니의 야윈 얼굴을 보며 자신이 더 강해져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절감했고 할머니가 깨어나실 때까지 밤을 새워 곁을 지키며 가문의 비기를 적은 낡은 서책을 한 장씩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달래의 집마당을 청소하고 부서진 담장을 고치며 속죄의 마음을 표현했고 박찬봉도 부끄러운 얼굴로 곡식 몇 가마를 들고 와 달래에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최 영감님은 마을 회의를 소집하여 앞으로 달래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시고 그녀가 편히 수련할 수 있도록 온 마을이 힘을 합치기로 결정했으며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달래는 두려운 존재가 아닌 자랑스러운 우리 마을의 딸이자 영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달래는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변화에 비로소 마음의 빗장을 풀었고 마을 아이들에게 기초적인 호신술을 가르쳐 주기로 약속하며 다시금 마을의 웃음꽃이 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달래는 알고 있었습니다. 흑룡과 그 무리들을 물리친 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소문이 한양까지 퍼지게 되면 더 큰 권력과 세력이 이 부러진 칼날의 비밀을 찾아 마을로 들이닥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는 밤마다 마을 외곽을 돌며 경계를 서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할머니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가문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 정식으로 호위무사의 길을 걷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갔습니다. 이제 산골 처녀 달래는 더 이상 수줍은 소녀가 아니었으며 그녀의 등 뒤에는 수백 년을 이어온 호위무사들의 영혼이 든든하게 버티고 서서 그녀의 앞날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래를 위해 매일같이 맛있는 음식을 날라다 주었고 달래는 그 따뜻한 정에 보답하기 위해 마을의 갇힌 일들을 앞장서서 처리하며 진정한 마을의 일원으로 거듭났습니다. 할머니도 며칠 뒤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 달래가 수련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이제야 조상님들을 뵐 면목이 서는구나. 달래야, 내 마음속에 빛을 잃지 말거라라고 마지막 유언 같은 당부를 남기셨습니다. 겨울의 한복판에서 피어난 이 강인한 생명력과 용기는 온 마을을 훈훈하게 데워주었고 그렇게 달래와 마을 사람들은 다가올 더 큰 시련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서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결속되어 갔습니다. 깊어가는 겨울밤. 달래는 지붕 위에 올라가 쏟아질 듯한 별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나아갈 길을 다시 한번 되새겼고 그녀의 곁에는 어느새 맑은 기운이 서려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평화가 영원하기를 바라면서도 만약 다시 누군가 이 평화를 깨뜨리려 한다면 주저없이 거물들 것이라 다짐했고 마을은 달래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두 번째 고비를 넘긴 산골 마을의 이야기는 또 다른 전설의 시작을 예고하며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산마루에 걸린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며
마을은 다시금 평온한 저녁을 맞이하는 듯 보였으나 달래의 집안에 흐르는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무겁고 진지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래가 산적들을 물리친 영웅이라고 칭송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그 신비로운 기운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호기심을 품고 있었고,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 닿을 때마다 달래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고립감을 느끼며 홀로 뒷마당의 감나무 아래에서 밤하늘의 별을 헤아리곤 했습니다. 할머니의 기력은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만 갔지만 그녀의 정신만은 더욱 또렷해져 갔으며, 어느 날 밤 달래를 조용히 불러앉히고는 마침내 가문의 뿌리에 박힌 깊고도 아픈 진실을 하나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산자락에 쌓였던 눈이 녹고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할 무렵, 마을에는 한양에서 내려왔다는 정체불명의 선비 한 명이 머물게 되었는데,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길을 묻는 척하며 달래의 집안 내력에 대해 교묘하게 캐묻고 다녔습니다. 이 선비는 겉으로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송곳처럼 예리하게 빛났으며, 달래는 그가 평범한 나그네가 아니라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는 더욱 몸가짐을 조심하며 할머니를 보살피는 데만 전념했습니다. 선비의 등장은 마을에 또 다른 긴장감을 불어넣었고, 사람들은 그가 혹시 조정에서 보낸 관리나 아니면 산적들과 내통하는 자는 아닐지 걱정하며 달래의 주변을 지키려 했지만, 정작 달래의 마음속에는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방바닥의 낡은 돗자리를 걷어내더니 그 아래 숨겨져 있던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는데, 그 상자 안에는 빛바랜 서찰 한 장과 함께 부러진 칼날의 나머지 한쪽 조각이 비단천에 정성스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서찰에는 달래의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마지막 유언이 적혀 있었으며, 그는 왕실의 가장 고결한 기사단인 호위무사의 수장이었으나 영모의 누명을 쓰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이곳 깊은 산골로 숨어들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달래는 글자 한자 한자를 읽어내려갈 때마다 자신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고, 평생 사냥꾼인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가 사실은 나라를 지키던 거대한 기둥이었다는 사실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가 남긴 부러진 칼날을 손에 쥐었습니다. 두 쪽으로 나뉘어 있던 칼날이 달래의 손 안에서 서로 가까워지자 신기하게도 은은한 공명이 울려 퍼지며 방 안 가득 서늘하면서도 고귀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고, 달래는 비로소 자신이 왜 그토록 강력한 힘을 타고났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칼은 단순히 쇠붙이가 아니라 우리 가문의 충절과 넋이 깃든 보검이란다. 네가 이 칼을 다시 하나로 합칠 수 있는 날, 너는 진정한 호위무사로 거듭나게 될 것이야 라고 엄숙하게 말씀하시며 달래에게 가문에 내려오는 비기인 신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달래는 매일 밤 마을 사람들이 잠든 틈을 타 산속 깊은 폭포 아래에서 물줄기를 맞으며 심신을 단련했고, 이제 그녀의 몸놀림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듯이 빠르고 정교해져 마치 한 마리의 학이 구름 위를 거니는 듯한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마을에 머물던 의문의 선비는 사실 당시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권신 김대감이 보낸 밀정이었으며, 그는 달래의 정체를 확인하자마자 한양으로 전령을 보내 군사들을 요청하는 치밀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달래가 가진 부러진 칼날이 과거 왕실의 보물인 전설의 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차지하여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야욕을 품고 있었기에 마을 사람들의 목숨을 볼모로 달래를 압박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봄농사 준비에 여념이 없었지만, 달래는 마을 외곽에서 느껴지는 살깃뛴 기운을 감지하고는 곧 닥쳐올 거대한 시련에 대비하여 조용히 마음에
준비를 마치고 마을 어른들을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달래는 최 영감님과 마을의 주요 장정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모아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신분과 곧 닥쳐올 위험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으나 이내 달래의 진정성 있는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달래 덕분에 목숨을 구했으니 이제 우리가 달래를 지킬 차례일세. 조정의 군사들이든 산적들이든 우리 마을을 건드리는 자는 용서하지 않겠네. 라며 최영감님은 단호하게 말했고, 마을 사람들은 치미와 낫 대신 몽둥이와 돌멩이를 챙기며 마을 입구에 방어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달래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동하면서도 혹여나 자신 때문에 무고한 피가 흐를까 걱정되어 적들을 마을 밖 산자락으로 유인하여 단판을 지을 전략을 세웠습니다. 보름달이 떠오르기 전날 밤, 밀정선비는 본색을 드러내어 마을 광장에서 사람들을 위협하며 달래에게 검을 내놓고 항복할 것을 종용했으나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입을 다문 채 그를 무시하며 굳건한 결속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밀정은 분노하여 신호를 보냈고 산속에 숨어있던 김대감의 사병들이 횃불을 밝히며 마을로 들이닥치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가 수백 명에 달하여 마을은 순식간에 다시금 전운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달래는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품속에서 부러진 두 개의 칼날을 꺼내들고 적들의 우두머리 앞으로 당당히 걸어나갔으며, 그녀의 뒤에는 할머니의 기도와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이 든든한 방패가 되어 그녀의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적의 우두머리는 이름난 무장 출신으로 거대한 대도를 휘두르며 달래를 비웃었지만, 달래는 눈동자 하나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길을 모아 두 개의 칼날을 맞대었으며, 그 순간 엄청난 빛이 번쩍이며 두 조각이 하나로 합쳐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합쳐진 검은 찬란한 금빛을 내뿜으며 전설 속의 보검인 진충검의 위용을 드러냈고, 달래가 검을 한번 휘두르자 그 파동만으로 적들의 횃불이 일제히 꺼지고 마을 울음소리가 산을 울리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적들은 갑작스러운 기현상에 혼비백산하여 뒷걸음질을 쳤지만 우두머리는 욕심에 눈이 멀어 달래에게 달려들었고, 달래는 왕실 호위무사만이 구사할 수 있다는 전설의 검식인 천무검법의 첫 번째 초식을 펼쳐 그의 공격을 가볍게 제압했습니다. 전투는 치열하게 전개되는 듯 했으나 이미 기세에서 압도당한 사병들은 달래의 검기 한 번에 수십 명씩 쓰러져 나갔고, 달래는 그들을 죽이기보다는 기맥을 눌러 무력화시키는 자비로운 검술을 펼치며 마을로 진입하려는 적들을 하나씩 막아세웠습니다. 마을 장정들도 달래의 용맹함에 힘입어 함성을 지르며 적들을 포위하기 시작했고, 산세에 익숙한 그들은 바위 뒤에 숨어 돌을 던지거나 덫을 놓아 사병들을 공경에 빠뜨렸으니 한양에서 온 정예 병사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산골 마을의 조직적인 저항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달래는 적의 우두머리와 1대1 대결을 벌이며 그의 부당한 명령과 권력의 허무함을 꾸짖었고, 마침내 그의 목전에서 검을 멈추며 진정한 무사의 길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밀정선비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몰래 도망치려 했으나 미리 길목을 지키고 있던 약박 노인과 아이들에게 붙잡혀 꼴사나운 모습으로 끌려 나왔고, 그는 목숨을 구걸하며 김대감의 모든 비리와 계획이 적힌 비밀 장부를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달래는 검을 거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승리를 알렸으며,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서로를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달래는 다시금 평범한 처녀의 모습으로 돌아와 쓰러진 적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라는 인자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일로 달래는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힘은 누군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는 데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평화로운 새벽이 찾아왔고 달래는 하나로 합쳐진 복음을 다시 비단천에 싸서 할머니의 머리맡에 놓아드렸으며 할머니는 손녀의 장한 모습을 보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비로소 마음 편히 눈을 감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단단하게 뭉치게 되었고 달래는 이제 마을의 영웅을 넘어 그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으며 그녀가 머무는 작은 초가집은 나라의 정의가 살아 숨쉬는 성역과도 같은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달래는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 약초를 캐고 마을 아이들을 돌보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함과 어떤 불의 앞에서도 꺾이지 않을 강인함이 공존하고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달래는 김대감이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밀정에게서 뺏은 장부를 바탕으로 언젠가는 한양으로 올라가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드려야겠다는 결심을 굳게 다졌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달빛 아래서 검을 닦으며 조상들의 넋과 대화를 나누었고 마을 사람들도 그녀의 뜻을 이해하며 달래가 떠날 날을 대비해 정성껏 노잣돈을 모으고 그녀가 입을 무복을 바느질하며 조용히 응원해 주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겨울은 끝이 나고 봄꽃이 만발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마치 달래의 새로운 인생이 활짝 피어나는 것과 같았으며 그녀가 걷는 길 위에는 항상 맑은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듯한 기분 좋은 예감이 마을 전체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달래는 마을 아이들과 함께 시냇가에서 물놀이를 하며 잠시 시름을 잊고 웃음꽃을 피웠는데 그 모습은 영락없는 순박한 시골 처녀의 모습이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지닌 무거운 운명을 잠시나마 잊고 평온한 일상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약방 노인은 달래에게 너는 이 마을의 복덩이이자 이 나라의 희망이다라고 말하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고 달래는 그런 노인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자신이 왜 이 힘을 써야 하는지를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이렇게 달래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과정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해졌으며 이제 다가올 더 큰 운명의 소용돌이를 맞이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과 함께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이제 달래를 수호신으로 모시는 작은 사당이 세워졌고 사람들은 그곳을 지날 때마다 달래의 안녕을 빌었으며 달래 역시 마을을 떠나기 전까지 매일 그곳을 찾아 마을의 평화를 기원하며 자신의 마음을 정갈하게 가다듬었습니다. 그녀는 복음의 비밀과 자신의 무예가 세상의 악을 물리치는 데 쓰이기를 간절히 소망했고 할머니가 남기신 가르침에 따라 항상 낮은 곳을 살피며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산골 처녀 달래는 전설적인 왕실 호위무사의 후예로서 당당히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이 산 저 산으로 퍼져나가 민초들의 가슴 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저녁 달래는 마당 평상에 앉아 마을 사람들과 감자를 나누어 먹으며 담소를 나누었는데 이런 소박한 행복이야말로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진정한 보물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 영감님은 달래에게 한양으로 가는 길에 조심해야 할 것들을 세심하게 일러주셨고 마을 청년들은 자신들도 함께 따라가서 돕겠다며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기도 했으니 달래의 마음은 든든하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이 따뜻한 마을을 떠나는 것이 못내 아쉬웠지만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태어난 이유임을 잊지 않았고 그렇게 그녀의 결의는 밤 공기를 타고 더욱 단단하게 굳어져 갔습니다. 다음 날 달래는 가문의 비기가 적힌 서찰을 품 안 깊숙이 갈무리하고 보검을 등에 맨 채
마을 사람들과 작별의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마을 입구까지 따라 나온 모든 주민은 눈시울을 붉히며 그녀의 앞길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빌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달래의 치맛자락을 붙잡으며 꼭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울먹였고 달래는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밝은 미소로 다시 만날 날을 약속하며 힘차게 고개를 넘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고 산등성이에서 내려다본 마을은 아침 안개에 쌓여 평화롭기 그지없었으며 달래는 그 풍경을 가슴속 깊이 각인시킨 채 드디어 넓은 세상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길을 가는 도중에도 달래는 자신의 힘을 시기하는 무레배들이나 도적들을 만났지만 그녀는 칼을 뽑지 않고도 그들을 훈계하고 감화시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그녀의 소문은 한양 도성까지 퍼져나가 정의로운 무사가 나타났다는 희망 섞인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고 달래는 그럴수록 더욱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오직 목표를 향해 묵묵히 나아갔습니다. 한양에 다다를수록 공기는 더욱 탁해지고 인심은 흉흉해졌지만 달래의 맑은 눈빛만은 변함이 없었으며 그녀는 도성 성벽을 바라보며 마침내 올 것이 왔음을 느끼고 마지막으로 전열을 가다듬으며 보검의 손잡이를 굳게 쥐었습니다. 도성 안으로 들어선 달래는 비참한 백성들의 삶을 목격하며 김대감의 폭정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그녀는 정면 돌파 대신 숨겨진 조력자들을 찾아 정보를 수집하며 신중하게 거사를 준비했습니다. 과거 아버지의 부하였던 노병들을 찾아내어 그들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고 달래의 등장에 노병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중심으로 다시금 충의의 깃발을 올리기로 결의했습니다. 달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으며 그녀의 곁에는 뜻을 같이 하는 수많은 동지가 생겨났고 그들은 달빛 아래 비밀리에 모여 김대감의 사가를 습격하고 증거를 확보할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사 당일 밤 달래는 검은 무복을 차려입고 보검을 높이 쳐들며 동료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전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비장하면서도 확신에 차 있어 모두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물 위를 걷는 듯 가볍게 김대감의 담벼락을 넘었고 순식간에 호위병들을 제압하며 비밀 서고로 침투하여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들과 김대감의 매관매직 기록들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김대감이 보낸 정의 암살단이 그녀를 포위하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닥쳤으나 달래는 당황하지 않고 진충검의 진정한 위력을 발휘하여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건물을 펼치며 적들을 하나씩 물리쳐 나갔습니다. 암살단장과의 치열한 대결 끝에 달래는 그의 칼을 부러뜨리고 승리를 거두었으며 김대감은 자신의 모든 악행이 드러나자 겁에 질려 목숨을 구걸하는 추한 모습을 보였고 달래는 그를 단죄하는 대신 법의 심판대에 세워 백성들 앞에 진실을 밝히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도성 광장에는 김대감의 죄상이 낱낱이 공개되었고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원혼이 달래지는 통쾌한 광경이 펼쳐졌으며 임금님 또한 이 소식을 듣고 달래를 궁궐로 불러들여 그녀의 공로를 치하하고 아버지의 관직을 복원시켜 주셨습니다. 달래는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자 궁궐 마당에 엎드려 통곡하며 기쁨의 소식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마을의 할머니에게 전했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자 임금님은 달래에게 왕실 호위대장의 직책을 제안했으나 달래는 정중히 사양하며 자신은 그저 산골 마을의 평범한 처녀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저의 검은 권력을 탐하기 위함이 아니라 약한 자를 지키기 위함이었으니 이제 제 소임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녀의 모습에 임금님도 깊이 감명하여 그녀에게 금으로 된 명패를 하사하며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궁의 문을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달래는 도성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다시금 자신의 고향인 산골 마을을 향해 길을 잡았으며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마음은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맑기만 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의 달래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백성들의 얼굴을 보며 보람을 느꼈고 그녀가 지나가는 곳마다 감사의 인사가 끊이지 않았으니 이는 참으로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마침내 고향 산천이 보이기 시작하자 달래는 달려가듯 고개를 넘었고 멀리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자신의 집을 발견하고는 벅찬 감동에 젖어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래의 귀한 소식에 축제를 벌이며 그녀를 환대했고 달래는 다시금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가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된장찌개를 끓이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자신의 일상으로 완벽하게 복귀했습니다. 이렇게 산골 처녀 달래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후세에 전해졌고 그녀가 지켰던 정의와 용기는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되었으며 달래는 그 뒤로도 오랫동안 마을의 수호신으로 살아가며 가문의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손때 묻은 보검은 이제 사당 깊은 곳에 안치되어 다시는 피를 묻힐 일이 없기를 기원하며 평화의 시대를 증명하는 증표가 되었고 달래는 매일 밤 감나무 아래 앉아 평온한 마을의 풍경을 바라보며 비로소 진정한 안식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골 처녀에서 전설의 호위무사로 거듭난 달래의 위대한 여정이었으며 그녀의 맑은 영혼은 오늘도 산골 마을의 바람을 타고 우리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 달래가 한양에서의 긴 여정을 마치고 다시 산골 마을로 돌아오던 날, 마을 어귀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이 모여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에는 예전의 두려움이나 의심보다는 경외심과 반가움이 가득 서려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된 그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서성거리는 기색도 역력해 보였습니다. 달래는 멀리서 자신을 향해 손을 흔드는 마을 사람들을 발견하고는 말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갔으며 그녀의 등 뒤로 비치는 저녁 노을은 마치 호위무사의 붉은 망토처럼 찬란하게 빛나 마을 전체를 따스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자신을 반겨주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제야 긴장했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다가와 그녀의 무사 귀환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영감님은 마을의 대표로서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섰으며 달래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깊은 감회에 젖은 듯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달래야, 아니, 이제는 대장군님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구나. 우리 마을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해내고 돌아와 주니 참으로 고맙고 장하구나. 라고 영감님이 말씀하시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달래는 깜짝 놀라 영감님의 손을 맞잡으며 영감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예전과 다름없는 이 마을의 달래일 뿐입니다.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마쳤을 뿐이니 부디 예전처럼 편하게 대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대답하며 변함없이 겸손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광장에는 달래의 귀환을 기념하기 위해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잔치상이 차려졌고 사람들은 저마다 집에서 가져온 귀한 음식들을 내놓으며 그동안의 이야기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축제 분위기가 한창일 때 마을을 지키던 청년 한 명이 급히 달려와 산 너머에서 낯선 무장 병력들이 이쪽을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자 광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김대감의 잔당들이 마지막으로 복수를 하기 위해 혹은 도성에서 도망쳐 나와 이곳 외딴 산골로 숨어들려 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들이 마침내 마을의 경계까지 다다랐던 것이었습니다. 달래는 잔잔했던 눈빛을 갈무리하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을 사람들을 안심시킨 뒤 자신의 등에 맨 보검을 고쳐매며
다시 한번 마을의 수호자로서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을 입구에 나타난 무리는 김대감의 친위대 중 살아남은 자들과 인근 산채에서 힘을 보탠 무례배들이 섞인 오합지졸이었으나 그들의 손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칼날이 들려 있어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과거 달래의 아버지에게 원한이 있던 자로 마을 사람들을 인질로 잡으려 했으나 달래는 그들이 마을 안으로 발을 들이기도 전에 단신으로 앞을 가로막아 서서 서늘한 기세를 내뿜었습니다. 이미 모든 죄가 밝혀지고 나라의 기틀이 바로 잡혔거늘 어찌하여 아직도 어둠 속을 헤매며 무고한 백성들을 괴롭히려 하느냐. 지금이라도 무기를 버리고 항복한다면 목숨만은 부지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겠다. 라고 달래가 일갈하자 적들은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엄청난 공력에 압도당해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적의 우두머리는 마지막 자존심을 내세우며 달래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녀는 검을 뽑지도 않은 채 손가락 끝으로 그의 혈도를 정확히 짚어 순식간에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남은 무례배들은 자신들의 우두머리가 허무하게 쓰러지는 것을 보고는 비명을 지르며 무기를 버리고 달아나기 시작했고 달래는 그들을 끝까지 쫓지 않고 그저 다시는 이 산골에 발을 들이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만을 남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다시 한번 달래의 위대한 힘에 감탄했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마을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의 씨앗마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달래를 두려워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진심으로 그녀를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로 받아들이며 깊은 신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소란이 완전히 가라앉아 달래는 마을 사람들을 광장 중앙으로 다시 모으고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진실을 모두에게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가문이 겪었던 억울한 누명과 돌아가신 할머니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신에 그리고 자신이 왜 힘을 숨기고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담담한 어조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달래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들이 과거에 가졌던 편견과 오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고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으며 특히 달래를 구박했던 박찬봉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달래는 그런 박찬봉을 따뜻하게 일으켜 세우며 과거의 일은 모두 바람에 날려보냅시다. 우리는 이제 서로를 믿고 의지해야 할 한 가족입니다. 라고 말하며 마을의 화합을 도모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가 한층 부드러워지자 달래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정갈한 마음으로 할머니의 위패를 모신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솥에 물을 가득 받아 끓이며 그동안 묻어있던 전쟁의 먼지와 도성의 번잡함을 씻어내기 위한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물로 마당을 청소하고 할머니가 아끼시던 장독대들을 수건으로 정성스럽게 닦아내자 집안 곳곳에는 예전의 평온하고 아늑한 기운이 다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달래는 이 소박한 청소 과정이야말로 자신의 들끓던 무사의 기운을 가라앉히고 평범한 산골 처녀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소중한 의식이라고 생각하며 땀방울을 훔치고 밝게 웃었습니다. 어느덧 저녁이 깊어가자 마을 아낙네들은 달래의 집으로 찾아와 따뜻한 밥과 나물들을 건네주며 그녀의 수고를 격려했고 달래는 그들과 함께 갯마루에 앉아 소박한 저녁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달래가 혼자서 묵묵히 먹었을 밥상이지만 이제는 이웃들의 정겨운 웃음소리와 따뜻한 인사가 곁들여져 그 어느 산의 진미보다도 달콤하고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밥을 먹으며 오가는 대화 속에는 더 이상 무거운 정사나 칼싸움 이야기는 없었고 오로지 내일밭에 심을 씨앗 이야기나 산 너머 이웃의 혼사 소식 같은 소소하고
아름다운 일상의 조각들만이 가득했습니다. 달래는 이런 평범한 대화가 주는 행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금 느끼며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하며 깊은 안도감에 젖어들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워지자 달래는 방 안으로 들어와 할머니의 유품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조상들의 넋을 기리는 짧은 묵념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벽에 걸린 부러졌다가 다시 합쳐진 진충검을 바라보며 이제 이 검이 쓰일 일은 없겠지만 가문의 충절과 정의를 상징하는 갑오로서 영원히 이 집을 지킬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향나무 냄새가 퍼져나갔고 달래의 마음도 그 향기를 따라 차분하게 가라앉아 갔으며 그녀는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천천히 되새기며 일기를 쓰듯 마음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과 이제는 완전히 사라진 적들의 위협,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인정받은 기쁨이 어우러져 달래는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온한 수면을 취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달래는 가장 먼저 마을 공동 우물가로 나가 물을 쐰고 마을길을 쓸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는 그녀가 마을의 일원으로서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찍부터 나와 일하는 달래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청년들은 달래에게 다가와 자신들에게도 몸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무술을 가르쳐달라고 조심스럽게 부탁을 건넸습니다. 달래는 흔쾌히 승낙하며 마을 뒷산 공터에서 매일 아침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해 호신술을 전수하기로 약속했으며 이를 통해 마을 전체의 방어력을 높이고 결속력을 다지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갔습니다. 이제 마을은 단순히 외딴 곳에 숨어있는 피난처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힘과 지혜를 갖춘 강인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로 탈바꿈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점심 무렵에는 최 영감님이 달래를 불러 마을의 중요한 대소사를 의논하며 그녀를 마을의 공식적인 고문으로 추대했고 달래는 사양하기보다 자신의 지혜가 마을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녀는 도성에서 보고 배운 효율적인 농사 기법과 물기를 다스리는 법을 마을 사람들에게 공유하며 마을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사람들은 달래의 지도 아래 힘을 합쳐 논둑을 정비하고 공동 창고를 지으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고 달래는 그런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에서 진정한 보람을 느끼며 무사로서 가졌던 살기를 온전히 사랑과 봉사의 기운으로 바꾸어 나갔습니다. 마을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망치 소리와 노랫소리는 달래의 가슴을 뛰게 했으며 그녀는 이제야 진정으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았음을 느꼈습니다. 오후에는 마을 아이들을 모아놓고 옛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글자를 가르쳐주며 시간을 보냈는데 아이들은 달래의 무용담보다는 그녀가 들려주는 아름다운 전설과 도덕적인 가르침에 더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달래는 아이들에게 힘이란 남을 억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품고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은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달래의 말을 경청했고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들기도 했으니 그 모습은 평화로운 산골 마을이 맞이할 찬란한 내일을 상징하는 가장 아름다운 풍경 중 하나였습니다. 달래는 이 아이들이 자라나 이 마을의 주인이 되었을 때 칼이 아닌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기를 진심으로 빌며 아이들의 머리를 오래도록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해질녘 달래는 집으로 돌아와 텃밭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하루의 일과를 서서히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는 이 행위는 그녀의 정신을 더욱 맑게 정화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땅의 정직함을 배우며 자신이 가진 힘도 땅처럼 묵묵히 누군가를 지탱해주는 뿌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고 텃밭에서 자라나는 배추와 물을 보며 다가올 겨울의 양식을 준비하는
평범한 안악의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연기가 마을 집집마다 피어오르며 하늘로 길게 늘어지는 광경은 달래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온함을 선사했으며 그녀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그 고요한 풍경을 눈에 담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에는 더 이상 쫓기는 긴박함이나 숨겨야 할 비밀이 없었기에 그 호흡 하나하나가 참으로 자유롭고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자 달래는 마당에 작은 화로를 내놓고 숯불을 피워 물을 끓이며 차를 우려내어 혼자만의 명상의 시간을 가졌는데 차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마당에는 달빛만이 고요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일들을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차분하게 관조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내면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까지도 그 따뜻한 찬물과 함께 녹여내려 보냈습니다. 이제 그녀의 몸 안을 흐르는 기운은 폭풍처럼 휘몰아치던 예전의 것이 아니라 깊은 산속의 옹달샘처럼 맑고 고요하며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은 평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의 북극성을 바라보며 자신의 운명을 이끌어준 하늘에 감사의 인사를 올렸고 그 빛이 마을 사람들의 앞길도 환하게 비추어 주기를 소망하며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마을의 장정들은 돌아가며 반번을 서기로 자원했으나 달래는 그들에게 이제는 발 뻗고 자도 된다며 안심시켰고 대신 자신이 마을 주변에 설치해둔 보이지 않는 기의 장막이 마을을 지키고 있음을 은연중에 알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달래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오랜만에 문을 걸어 잠그지 않고도 편안한 밤을 맞이할 수 있었고 마을 전체에는 적막함 대신 평온한 숨소리만이 가득 차 올랐습니다. 달래는 집 주위를 한 바퀴 돌며 혹시 모를 위험이 없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한 뒤 대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와 촛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이불 속에서 느껴지는 따스한 온기와 창호지 너머로 비치는 달 그림자는 그녀에게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났음을 그리고 진정한 평화가 도래했음을 속삭여주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는 한양에서 보낸 임금님의 사자가 도착하여 달래에게 하사품과 함께 마을의 세금을 감면해준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이는 달래의 공로를 잊지 않은 조정의 배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기뻐했고 달래는 이 모든 공을 마을 사람들에게 돌리며 하사받은 비단과 곡식을 필요한 이웃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달래의 선행은 다시 한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인심이 넉넉한 곳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하여 떠났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달래는 다시 북적이기 시작한 마을의 활기를 보며 자신의 희생과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실감했고 이제는 마을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가족처럼 단단하게 뭉쳐진 모습에 뿌듯한 미소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부엌의 솥단지에는 항상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고 달래의 집은 더 이상 외딴 곳이 아닌 마을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고민을 상담하고 기쁨을 나누는 사랑방 같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달래는 찾아오는 손님마다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대접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그녀의 조용한 조언은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큰 위로가 되어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이제 달래는 칼을 든 호위무사가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는 마을의 현자가 되었으며 그녀의 존재 자체가 마을의 평화를 상징하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이렇게 소박하게 완성되어가는 과정이 참으로 감사했으며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세상을 이롭게 하는 힘의 진정한 의미를 매일의 일상을 통해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봄꽃들이 만발하여 나비들이 춤을 추고 있었고 달래는 그 나비들을 보며 생명의 경이로움을 다시 한번 느꼈으며 예전에는 무심히 지나쳤던 작은 풀꽃 하나조차
이제는 소중한 대화 상대로 여겨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검술 연습 시간을 줄이는 대신 꽃밭을 가꾸고 나무를 심는 시간을 늘려갔고, 그렇게 달래의 집은 사계절 내내 꽃향기가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낙원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달래의 꽃밭에서 숨바꼭질하며 뛰어놀았고, 달래는 그 평화로운 광경을 바라보며 자신이 지켜낸 것이 바로 이 소박한 행복이었음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태양처럼 강렬하기보다 달빛처럼 부드럽게 세상을 비추고 있었으며, 그 온화한 기운은 마을 사람들의 거친 마음마저 부드럽게 녹여주는 신비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달래는 최영감님과 함께 마을 정자에 앉아지는 해를 바라보며 지난날의 소동들이 마치 꿈결처럼 느껴진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영감님은 달래의 손을 잡으며 그녀가 마을에 온 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달래는 수줍게 웃으며 제가 마을에 온 것이 아니라 마을이 저를 품어주신 덕분입니다라고 대답하며 모든 감사를 마을에 돌리는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붉게 물든 하늘을 감상했고, 그 정적 속에는 100마디 말보다 더 깊은 이해와 우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달래에게 이 마을은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뿌리를 내린 영원한 안식처가 되었으며, 그녀는 이곳에서 남은 생을 보내며 마을의 수호신으로 늙어가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달래는 처마 밑에 앉아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들으며 명상에 잠기곤 했는데, 그 빗소리는 마치 그녀의 고단했던 과거를 씻어내주는 자장가처럼 들려오곤 했습니다. 빗줄기에 씻겨 내려가는 먼지처럼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미세한 경계심조차 완전히 사라졌고, 그녀는 이제 진정으로 무장해제된 상태에서 자연의 일부가 되어 숨쉬는 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가 그친 뒤 맑게 갠 하늘에 뜬 무지개를 보며 달래는 세상의 모든 시련 뒤에는 반드시 저런 아름다운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을 더욱 굳건히 했으며, 마을 사람들도 달래를 따라 비 온 뒤에 맑은 공기를 마시며 새로운 활기를 얻곤 했습니다. 마을의 일상은 이렇게 자연의 섭리를 따라 물 흐르듯 평온하게 흘러갔으며, 달래는 그 흐름 속에서 가장 안정적인 중심을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이제 흑룡이나 김대감 같은 악당들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대신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훈훈한 인심만이 가득 차 올랐으니, 이는 달래가 뿌린 씨앗이 맺은 소중한 결실이었습니다. 달래는 자신이 없더라도 마을이 스스로를 지탱하고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졌음을 느끼며, 이제는 자신의 힘을 과시할 필요조차 없는 완벽한 평화의 단계에 이르렀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마을 전체를 감싸 흐르는 평화로운 기운을 느끼며 조상님들께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라고 속삭였고, 그녀의 꿈속에는 이제 전장의 비명이 아닌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마을의 풍요로운 수학 노래만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달래는 이 평화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기운을 마을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 아낌없이 쏟아부으며 매일매일을 축복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달래와 산골마을의 이야기는 갈등의 정점을 지나 완벽한 조화와 치유의 단계로 접어들었으며, 달래의 집은 다시금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찬 보금자리가 되어 마을의 모든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달래는 자신의 검을 깊숙이 갈무리한 채 평범한 낫과 호미를 들고 밭으로 향하며, 진정한 무사는 검이 아닌 사랑으로 세상을 구한다는 고귀한 진리를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제 다가올 마지막 이야기는 이 평화가 어떻게 영구히 정착되고 달래가 어떻게 마을의 전설로 남아 우리에게 깊은 잠과 평온을 선사하는지에 대한 감동적인 마무리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오늘도 저물어가는 노을을 뒤로하고
마을 사람들의 안녕을 기원하며 조용히 집으로 돌아와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산마루를 넘어가던 겨울바람이 어느새 부드러운 봄바람으로 바뀌어 마을의 골목골목을 적시고 첩첩산중 외딴 마을에는 만발한 꽃향기가 가득 차올라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데워주었습니다. 달래가 지켜낸 이 작은 마을에는 이제 더 이상 어두운 살기나 누군가를 해치려는 악한 기운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로지 농사일을 준비하는 농부들의 활기찬 노랫소리와 시냇가에서 들려오는 빨래방망이 소리만이 평화로운 일상을 노래하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아침마다 달래의 집 앞을 지나며 그녀의 안부를 물었고 달래는 변함없이 정갈한 모습으로 마당을 쓸며 이웃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주는 이 마을의 가장 사랑스러운 딸이자 든든한 수호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뒷산의 맑은 옹달샘에서 물을 길어와 할머니의 위패 앞에 올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에는 이제 범접할 수 없는 기품과 평온함이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강력한 힘을 이제는 칼날을 휘두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밭을 일구고 어려운 이웃의 짐을 나누어 드는 데 사용하며 진정한 무사의 길이란 낮은 곳을 살피는 거심을 몸소 보여주었지요. 마을의 아이들은 달래의 주위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그녀가 들려주는 지혜로운 옛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달래는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 속에서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이 나라의 밝은 미래와 평화로운 내일을 발견하며 마음속 깊이 큰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최고 어른인 최영감님은 달래를 위해 마을 광장 한편에 작고 아담한 정자를 세워 마을 사람들이 언제든 쉬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으며 그곳은 이제 마을의 대소사를 의논하고 서로의 정을 나누는 화합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달래는 그 정자에 앉아 사람들에게 도성에서 배운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와 예절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때로는 아픈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상담가 역할을 자처하며 마을의 정신적 지주로 자리매김했지요. 사람들은 이제 달래가 왕실 호위무사였다는 사실을 경외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그녀를 멀리하기보다 더욱 친근하게 대하며 진심으로 존경했고 달래 또한 그런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신분과 운명에 대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볕 좋은 오후, 달래는 마을의 여인들과 함께 산으로 나무를 캐러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만나는 작은 풀꽃 하나와 나무 한 그루가 예전과는 달리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녀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는 듯한 신비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연의 순리와 조화가 곧 무의 근본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흙을 밟고 풀을 만지는 소소한 행위 속에서 자신의 기운을 더욱 맑고 투명하게 정화해 나갔으며 바구니 가득 향긋한 취나물과 달래를 채우며 소박한 기쁨을 만끽했지요. 마을 여인들은 달래의 빠른 손놀림과 지치지 않는 기력에 감탄하면서도 그녀가 건네는 농담 한마디에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며 그 어느 때보다 즐겁고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고 그 웃음소리는 깊은 계곡을 따라 멀리 퍼져나가 산짐승들도 함께 기뻐하는 듯 했습니다. 마을의 장정들은 달래의 가르침을 받아 틈틈이 호신술을 익혔는데 이는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소중한 가족과 마을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단단한 결의에서 비롯된 것이라 그 배움의 열기가 대단히 뜨거웠습니다. 달래는 그들에게 기술보다는 마음가짐을 먼저 강조하며 정의롭지 못한 힘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다는 엄중한 훈계도 잊지 않았고 장정들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새기며 진정한 대장부의 기계를 길러나갔지요. 덕분에 마을은 이제 외부의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공동체가 되었으며 사람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져
이웃 간의 작은 다툼조차 사라진 참으로 살기 좋은 낙원과 같은 곳으로 변모하여 인근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달래의 집 뒷마당에 있던 낡은 감나무는 올해 유난히도 많은 꽃을 피우더니 어느새 탐스러운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달래는 그 나무 아래 앉아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가문의 옛 이야기를 회상하며 은은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이제 하나로 합쳐져 벽에 걸린 진충검이 내뿜는 서늘한 기운마저도 따스한 가족의 온기처럼 느낄 수 있을 만큼 심신의 조화를 이루었으며, 그 검이 다시는 뽑힐 일이 없기를 기원하며 매일 정성스럽게 검집을 닦아주었습니다. 밤이면 달빛이 창호지를 투과해 방안을 비출 때 달래는 그 빛 속에서 돌아가신 할머니와 아버지의 인자한 미소를 보는 듯했고, 자신이 가문의 명예를 지키고 마을의 평화를 일궈냈다는 자부심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며 평온한 밤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추수 때가 다가오자 마을은 황금빛 물결로 넘실거렸고, 올해는 유례없는 대풍년이 들어 모든 집에 곡간이 가득 채워지는 경사가 났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복이 달래가 마을을 지켜준 덕분이라며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달래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으며 모두가 한 마음으로 땀 흘려 일구신 결실일 뿐입니다라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가장 좋은 곡식과 과일을 달래의 집으로 가져다 주며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지요. 마을 광장에서는 커다란 잔치가 벌어졌고, 사람들은 갓 지은 맵쌀밥과 푸짐한 고기 반찬을 나누어 먹으며 풍요를 만끽했고, 달래도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무사로서의 엄격함을 잠시 내려놓고 한 명의 마을 주민으로서 축제의 기쁨을 온전히 함께 나누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었을 때 최 영감님은 달래를 잔치의 상석으로 안내하며 마을의 평화를 지키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은 공로를 기리는 소박한 명패를 증정했는데, 이는 마을 사람들이 정성을 모아 나무를 깎고 글자를 새겨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달래는 그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명패를 받아들고 눈시울을 붉혔으며, 한양의 임금님이 주신 금색 명패보다도 이 나무 명패가 자신에게는 훨씬 더 가치 있고 소중한 보물이라며 깊이 감사했습니다. 사람들은 달래의 눈물 섞인 인사에 큰 박수로 화답했고, 그날 밤 마을의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쏟아질 듯 내려앉아 평화로운 마을의 잔치를 축복해 주었으며, 달래는 자신의 가난자,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따뜻한 순간임을 가슴속 깊이 새겨 넣었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와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이는 계절이 되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고, 달래의 집 아궁이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군고구마, 익어가는 향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달래는 이제 할머니의 손때가 묻은 낡은 바느질 상자를 꺼내어 마을 아이들의 해진 옷을 기워주기도 하고, 할머니가 그러하셨듯 정화수를 떠놓고 마을의 안녕을 빌며 조용한 겨울밤을 보냈지요. 그녀의 손은 이제 검을 잡던 굳은 살 대신 이웃을 보듬는 따뜻한 정이 묻어나는 부드러운 손이 되었지만,